2014년 5월 3일 낮 12시쯤 이날 중국 광저우의 한 4성급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던 장씨 아줌마는 평소처럼 룸을 청소하기 위해 316호실에 왔습니다. 316호실에 딱 들어갔을 때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크게 뭐 손을 안 댄 건지 뭔지 대체적으로 깔끔하네. 그러니까 이때 이 장씨 아줌마는 치우기 난감한 게 없으니까 안도를 했죠. 그렇게 방 이불하며 하나하나 치워가다 화장실에 다다랐습니다. 화장실에 딱 왔더니 어라, 욕실 바닥 한쪽 하수구 쪽에 물이 좀 고여있네. 아이, 바닥 배수구가 또 여자 머리카락에 막 엉켜 막혔구나. 이 호텔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장씨 능숙하게 배수구 청소용 집게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곤 하수구 안에 머리카락을 뽑아내려고 그 안으로 집게를 쑥 집어넣는데 무언가 딱 잡혀. 곧바로 그걸 쭉 뽑아 올렸더니 어머, 이게 뭐야? 집게에 딸려 올라온 건 머리카락이 아닌 노란색? 황색의 이상한 물체. 약간 기름덩어리 같이 보였어요. 이때 이상하니까 이 장씨 청소부가 집게로 툭툭 눌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물컹물컹해. 거기다 이 작은 조각에서 냄새가 생선 썩은 내가. 이게 사람 촉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기름덩어리인가 했는데 단연간 그녀의 요리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고기 지방이나 버터 이런 게 아니야. 그리고 호텔 화장실에서 이런 기름 같은 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이 장씨 아줌마는 생각할수록 겁이 났습니다. 와, 설마. 그래서 곧바로 프론트로 달려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해요. 그렇게 맨 처음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바로 호텔 전체 조사를 시작하는데 웬걸? 이 문제의 316호실이 있는 같은 3층 계단 모퉁이에 있는 쓰레기통 안에 비닐봉지 하나가, 그런데 이 비닐봉지 안에서도 똑같이 비린내가 아주 진동을 하네. 딱 열어봤더니 엄마야, 그 안에 생활쓰레기 외에 잘게 잘린 고기와 작은 뼈들이. 찜찜한 느낌의 경찰, 이 모든 걸 감식 조사 맡깁니다. 그 결과 예상하시다시피 여성의 신체 조직으로 확인돼요. 즉, 이 316호실 방 안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범인은요, 피해자를 죽이다 못해 그녀의 몸까지 모두 조각내서 버렸습니다. 경찰은 즉각 호텔 출입을 통제함과 동시에 호텔 체크인 기록을 확인했어요. 해당 호실에 마지막으로 묵은 사람은 누군가? 확인 결과 마지막으로 묵은 사람의 이름은 28살이었던 양무칭이라는 여자. 이 여자는요, 이쁘게 생긴 여성 회계사였습니다. 경찰은요, 바로 이 양무칭의 가족들한테 연락했어요. 따님과 연락되십니까? 네? 아, 저희 딸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와, 냄새가 나죠? 원래 같으면 바로 가족들한테 시신 확인 요청해가지고 신원을 확정 지어야 하는데 지금 시신이 다 분해돼 버렸잖아요. 머리 어딨어? 경찰 촉으론 피해자는 양무칭인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요, 그녀가 체크인한 4월 30일 오후 9시 12분경에 CCTV를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이날 양무칭 혼자 체크인했네. 그리고 약 9분 후 그녀는 전화로 호텔 프런트에 세면 도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은요, 호텔이니까 기본 칫솔이나 이런 거 하나씩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9분 후 하나를 더 추가 요청했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오기로 했다는 말이죠. 역시나 양무칭이 방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뒤이어 의문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보라색 상의에 청바지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남자. 이 남자는요, 호텔 로비에서 뭐 추가로 체크인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곧바로 계단으로 316호실로 향했습니다. 부검에 따르면 그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 사망한 걸로 추정돼요.
이 사이 그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마 이 CCTV 속 이 남자일 가능성이 크죠. 더 이상한 건 양무층이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하기까지 그 약 3일 동안 이 남자 계속해서 손에 뭔가를 들고 호텔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5월 3일 오전 9시경 이 남자가 프론트로 와서 그녀가 체크인했던 방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양무층이 들고 들어왔던 핸드백을 든 채로 말이죠. 양무층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의문의 남자가 그녀의 핸드백만을 든 채 그녀의 방 체크아웃까지 하고 사라졌다.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되게 불룩해요. 뭘 가득 채워 넣은 것 같은데. 게다가 한 손에는 가방, 또 다른 한 손에는 빨간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 모르겠지만 이 빨간 비닐봉지 뭔가 긴 막대기 같은 걸 돌돌 말아 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두 가방이 경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긴 막대기 같은 이거 뭐야? 생각하다가 갑자기 딱 떠오른 거예요. 아 맞다. 부검이가 그나마 발견된 양무층의 시신을 합칠 때 양무층의 머리와 정강이 뼈가 없다고 하지 않았었나? 혹시 양무층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게 그녀의 머리고 빨간 비닐봉지 안에 든 막대기 같은 저게 정강이 뼈 아니야? 경찰은요 바로 법의학 박사를 불렀습니다. 전문가가 바로 CCTV 영상을 보고 막 컴퓨터 기술까지 사용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결론은 비닐봉지 속 내용물의 길이로 보아 정확하진 않지만 그녀의 정강이 뼈 길이와 거의 일치하는 걸로 보인다. 이놈이 범인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남자는 누구길래 양무층과 무슨 관계길래 호텔에서 만난 거며 왜 죽인 걸까요? 경찰은 바로 양무층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가족들을 딱 만나 물어보는데 이 양무층 결혼한 전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1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남편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한동안 이 양무층이 엄청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나 다신 시집 안 갈 거라고, 결혼 다신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막 울면서 얘기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거나 썸 타는 남자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은 가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CCTV 속의 이 남자 양무층과 연인 사이일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그렇다면 강도? 돈을 노렸나? 하지만 그녀의 은행 계좌 이런 거 그대로 있었습니다. 돈 빼가거나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돈 때문도 아니라는 건데 치정도 아니고 뭐지? 혹시 복수? 원한? 하지만 주위 사람들 말로는 누구도 그녀에게 원한 가질 사람 또한 없다는데 경찰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호텔 주변의 CCTV를 모두 확인하던 또 다른 경찰팀은 중요한 단서를 하나 확보합니다. 남자가 호텔을 나온 후에 한 시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딱 찍힌 거예요. 자, 시장으로 갈 때는 빨간 비닐봉지를 들고 가. 그런데 시장을 나올 때 보니까 이 비닐봉지가 없어. 이 말은 시장 안에 어딘가에 이 시신이 든 비닐봉지를 버렸다는 말이 되죠. 진짜 역겨워서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설마 이 새끼 이거 그 유골이 든 봉지를 고기 정육점 막 이런 데에 팔았나? 경찰은 바로 해당 시장 정육점들부터 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돌아다녔을 때 와, 의심 가는 돼지고기 정육점 발견. 그 정육점 안에서 이제 못 쓰는 고기를 버리는 그 고기 휴지통 같은 거기서 남자가 버린 사람의 정강이 뼈가 발견됐습니다. 그 정강이 DNA 검사한 결과 와, 양무층이 정확히 맞는 걸로. 부검이가 봤을 때 이 범인은요 보통 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몸을 근육결을 따라 되게 섬세하게 다 잘라냈어. 일반인은 절대 이렇게 못 자른다는 거예요. 즉 이 범인 의사이거나 정육점 일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다. 뿐만 아닌 범죄의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보통 살인마는 죽이고 시신을 그냥 남겨두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 분해하고 시장까지 손수 들고 와서 정육점에 버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이걸 다시 말하면 이 범인, 이 시장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범인은 돼지 도살자 혹은 정육점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추측으로 경찰은 시장 인근부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 운전자가 중요한 말을 해줘요. 자기가 5월 3일 사람 태우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그날 엄청 더웠는데 뭘 막 바리바리 껴입고 있어. 막 바리바리 껴입었어. 그래서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요, 어디 마을로 가달라. 그래서 마을로 갔어요. 도착했습니다 했더니 백위안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백위안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잔돈을 주려고 했더니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이때 옷도 그렇고 잔돈도 됐다고 하니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운전자는요, 경찰의 이야기를 다 듣고 조용히 이런 말을 해요. 그 남자가 가달라고 했던 그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 근처에 큰 쓰레기 매립장이 하나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 간 것 같은데 그 매립장에 나머지 시신들을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이에 경찰은요, 즉각 그가 내렸다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거기를 막 탐문 수사부터 CCTV 다 뒤져요. 그 결과 그 남자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이 새끼 이거 이 여관을 들락달락 했네? 그 여관 쳐들어가서 뒤져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결론은 이놈 잡았습니다. 이놈의 이름은 장지안. 강도죄로 이미 징역 5년 받고 살다 나온 놈이었어요. 그 5년 살고 나와가지고 도살장에서 정육점 직원으로 일했죠. 범인 잡혔으니 물어야죠. 야, 너 양무칭 왜 죽였냐? 그랬더니 이놈이 한다는 소리가 누구요? 양무칭? 그 여자. 모르는 여자예요. 이 뭔 개소리야. 모르는 여잔데 왜 죽이냐고 이 새끼야. 누가 죽여달라 해서 죽인 것 뿐이에요. 난 그냥 돈 줘서 이랬을 뿐입니다. 그럼 토막은 왜 냈어? 제가 원체 돼지를 많이 잡고 토막 내고 했다 보니 시신 처리하는 데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생기죠. 너한테 양무칭 죽여달라고 사주한 놈이 누군데? 여기서 또 쉽게 쑥 불면 수사가 훨씬 쉬웠을 텐데 이놈이 딱 여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몰라. 여기서부턴 경찰 니네들이 이래. 이 때문에 경찰 자체 조사를 또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제가 앞서 이런 얘기를 했죠. 양무칭의 남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웬걸? 이 양무칭의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이 이 장지안이야. 여기서 더 이상한 게, 자, 장지안이 지금 내 남편을 차로 쳐가지고 죽였어요. 그럼 이 아내인 양무칭은 막 남편 살려내라 뭐 소송하든지 장지안을 가만 안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무칭은 자기 남편을 죽인 장지안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용서한다고. 그래서 이때 장지안 사람을 쳐 죽였는데 집행유예만 선고받아요. 그러니까 1년 전 자기 남편을 차로 쳐서 죽인 남자가 1년 후 돌연 자기를 또 죽인 거거든요. 이 부부가 모두 장지안 손에 죽었습니다. 이거 냄새가 나죠? 경찰은 이 장지안을 막 쪼기 시작했어요. 야, 솔직히 불어. 강압 수사를 한 끝에 드디어 이놈이 입을 여는데 이 사건 정말 대박이에요. 1년 전 양무칭의 남편이 당한 교통사고, 예상하시다시피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죠. 양무칭은 장지안에게 제안했습니다. 내 남편 좀 죽여줘요.
내가 30만 위안 줄게요. 자, 여기서 30만 위안, 현재 가치로 하나로 쳐보니까 한 5,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양무칭이 왜 남편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장지안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자긴 그냥 돈 준다고 하니까 했을 뿐이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겠죠. 자기가 직접 남편 좀 죽여달라 찾아갔던 이놈이 얼마나 악마 같은 놈이었는지. 1년 전 자신이 청부를 부탁했던 남자, 이 남자 손에 1년 후 본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 또 그에게 양무칭을 죽여달라고 사주했다는 건데, 이번에 장지안은 누굴 위해 일한 걸까? 경찰은 바로 장지안의 은행 송금 기록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발각돼요. 청부자는 바로 광둥성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43세 허창이라는 남자. 바로 이 허창 잡아드립니다. 지금 증거들이 빼박이잖아요. 허창 바로 모든 걸 불기 시작하는데 하는 소리가 자기가 일하는 회사의 회계사가 양무칭인데 와 너무 매력적이야. 허창과 양무칭 같은 직장인 거죠. 볼 때마다 이제 막 허창이 작업에 친 거예요. 그래서 둘은 실제로 한 3년 전에 직장 동료에서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때 양무칭 남편이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 몰래 잘 만나다가 걸린 거예요. 언제? 1년 전에. 와, 딱 촉이 오죠? 남편한테 걸려버리니 당황한 양무칭이 허창한테 말한 겁니다. 자기야 어떡해. 나 남편이 알아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자, 허창은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인데 불륜? 이거 만약 다 알려지게 되면 나 잘릴 수도 있는데 둘의 관계보다 내 밥그릇 끊길까봐 더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게 된 겁니다. 자기야, 양무칭, 이참에 그냥 네 남편 없애자. 그럼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래저래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수소문 끝에 찾은 사람이 바로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었던 장지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허창의 지시 아래 양무칭이 장지안을 만나 청부를 부탁했던 겁니다. 남이 봤을 땐 남편을 떠나보낸 양무칭 굉장히 힘들어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이 모든 건 그냥 연기였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죽고 나서 허창과 양무칭 이 둘은요 더욱더 가까워져요. 이 둘을 모르는 진짜 완전 딴 사람들은 둘이 부부인 줄 알 정도.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양무칭 점점 이 허창과의 관계에 불만을 품기 시작해요. 왜냐? 사실 이 허창도 와이프가 있었거든요. 양무칭 입장에서는 자기만 지금 어쨌든 깨끗해진 상황이잖아요. 이제 너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나랑 새로 시작 안 할 거야? 그냥 이대로 나 내연녀로 있어? 점점 이렇게 불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이혼해. 왜 안 해? 하지만 사실 이 허창의 마음은요. 내가 이혼할 정도로 널 좋아하진 않아. 딱 이거였습니다. 넌 그냥 딱 내 엔조이 상대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이혼할 생각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무칭이 이혼하라고 막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죠. 양무칭도 촉이 있는데 이 새끼 이거 본처랑 이혼할 생각이 없네. 그냥 나가지고 노는 거네. 난 너 때문에 남편까지 죽였는데 이런 양무칭의 행동에 허창도 점점 질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양무칭 입장에서 어떻게 그를 쉽게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매일 허창 앞에서 울면서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협박까지 간 거예요. 너 이혼 안 하면 너 나랑 바람피고 한 거, 그리고 나한테 너랑 나 관계한 비디오도 있어. 그거까지 다 뿌려버릴 거야. 이것뿐이게 너 내 남편 죽였잖아. 청부 쓴 것까지 다 폭로할 거야.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이 되니 제가 앞서 그랬죠. 이 허창, 양무칭의 남편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이 남편이 다 말해버리면 자기 공무원 생활 끝나니까 죽인 게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여자가 날 협박해. 청부부터 바람부터 비디오까지. 이건 살려두면 나한테 좋을 게 없어. 살려두면 이건 내가 감옥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번엔 자기가 장지안을 찾아갔던 거예요. 양무칭 죽여달라고. 또 30만 위안 주겠다고. 그래서 2014년 4월 30일 허창은 양무칭한테 호텔 객실 예약해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무칭은 뭐야? 이혼하기로 마음 먹은 거야? 화해의 제스처인가? 허창과 호텔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체크인했던 거예요. 하지만 양무칭에게 호텔 잡아두고 먼저 가 있어라 말한 뒤에 그는 장지안한테 호텔 호수와 모든 걸 알려줍니다. 그 호텔 방에서 죽인 후에 그 시신 처리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장지안이 호텔로 갔던 거예요. 돼지 도살용 도구 다 챙겨서. 양무칭이 방에 들어온 지 10분 후 띵동 벨이 울리니까 허창 왔구나. 딱 문을 열었는데 장지안이 이때 그녀는요 진짜 허창이 청부를 시켰을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때 장지안이 자기한테 전에 청부건으로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본인 자체도 그래서 찾아왔다고 하니까 들어오라고 방에 들였던 거예요. 그렇게 방에 들어온 장지안, 문이 닫히자마자 돌변합니다. 망치 같은 걸로 사정없이 그녀의 머리를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 후 화장실에서 이제 토막을 내는데 장지안이 호텔 방에서 그녀의 몸을 토막내고 호텔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총 3일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일반인은 절대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이게 말이니까 그냥 토막토막 하지. 눈알하며 장기하며 피하며 질퍽질퍽 손으로 막 다 만지고. 그런데 이놈이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는 행복했다고. 막 토막 내면서도 아싸 또 돈 벌었다. 저번처럼 또 30만 위안 벌었다. 너무 신나하면서 토막 냈다고. 이거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너무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냥 평범한 남자잖아요.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른다니까요. 당연히 장지안과 허창 둘 다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죠. 와이프가 내연남이 생겨 남편 죽여달라 청구했는데 나중에 그 내연남이 다시 이 여자 죽여달라고 똑같은 청부업자한테. 제가 본 남편 두고 바람핀 연놈들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장지안 이 남자 딱 보고 강우순이나 유영철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신 토막 내면서도 오늘 밥 뭐 먹지? 진짜 이건 악마죠. 악마.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진짜 제일 무섭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